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나란히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장초반 빨간불을 켜내면서 약간의 희망을 가졌는데 재차 상승한 미 국채 금리 그리고 중국 증시의 하락에 연타를 맞으면서 우리 시장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오른 반면 나스닥은 2% 넘게 빠지면서 엇갈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하채기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흐름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들이 이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고점을 좀 기록을 했었죠. 고점을 좀 기록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두 달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에 기간 조정 형태와 가격 조정을 좀 함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이게 고점 이후에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박스 권역의 하단 자리대로 일단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입니다. 61선 자리대의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보게 된다라면 121선 언저리대까지 거의 저점 부근대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난 이후에 흐름들이 종목장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사실 이번 주 그리고 3월 달에 좀 이벤트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장은 지속적으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프로그램 매도 추이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도는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들이 일단 수급적으로 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 그런 상황들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좀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도 부분들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종목군들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추이를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도 좀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자체가 1130원대에 어제 종가가 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1150원대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열어두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 이 원화 환율에 대한 상승 이 부분들 때문에 수급적으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부분들이 좀 출회가 되는지, 그리고 난 이후에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좀 매도 출회가 좀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동시만기 전후까지는 일단 조금만 더 관망을 하는 그런 자세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같이 전해주시죠. 예,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종목장입니다. 종목장으로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을 좀 해주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도 종목장으로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비차익 매도 이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동시만기를 좀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대형 섹터들의 같은 경우는 이게 차별화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시장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성장 섹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성장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싸게 사느냐 아니면 추세가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을 때에 따라 들어가느냐 이 전략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싸게 사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좀 실적이 좀 개선되는 업종들, 대부분들의 업종군들이 기저효과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IT 쪽에 있어서의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가장 성장률이 좀 높은 그런 사항들인데 종목군들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작년보다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밀리면서 종목군들이 다 밀렸어요. 지수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지수가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제는 대형 섹터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웬만큼의 대형주들을 좀 보게 되면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박스권 하단 자리 때까지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박스 하단 자리 때까지도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하단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전략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선택되어져서 움직여주고 있는 애들, 음식료 쪽이라든가 내수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이라든가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료 쪽이라든가 내수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구분을 해서 시장에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지만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된다면 대응을 하지 못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실폭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아이오닉5가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증사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뭐 한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을 겁니다.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일단은 눌림목 구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큰 종목군들 같은 경우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저점 자리대를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뭐 29만 원 부근부터는 뭐 진입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9만 원대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현대위아라든가 그다음에 세방전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오늘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은행주들의 흐름도 좀 괜찮습니다.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뭐 이런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계 선주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실적 부분들은 아마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기획이라든가 아니면 내수 쪽 섹터에 있어서의 하림지주, 좀 박스권을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니까 오늘자리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9일 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관망 심리를 짙게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은 했지만 이렇게 주 초부터 내려앉는 걸 보니까 힘이 참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양시장 각각 1%, 2%씩 빠졌는데 지금 코스피는 60일선에 걸쳐 있고 코스닥은 121선마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은 금리 상승의 수혜를 보는 은행과 보험업종 그리고 경기 민감주인 이 철강업종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제약바이오나 화학업종의 하락이 눈에 띄었는데요. 또 원달러 환율도 7원이나 오르면서 단숨에 1,130원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상승 동력을 잃은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집중을 해봐야 될지 오늘도 투자 전략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개장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 양상인데요. LG화학만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네요. 삼성전자 0.6%가량 하락하면서 81,500원에 출발했습니다. 지금 긴 횡보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0.37% 하락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D램 시장 선점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업계 최대 용량인 18GB LPDDR5 모바일 D램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하락과 같이 방향을 합니다. 13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0.5% 하락으로 36만 6,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자 양상인데 현대차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5 흥행에 증산을 검토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기아차는 최초 전용 전기차 EV6의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 오늘 0.4% 거의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홀로 빨간불 켜내면서 23만 1,5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성 SDI 1.38% 오늘 좀 크게 빠집니다. 최근에 2차 전지주들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에는 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 1위였던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는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64만 1,000원으로 출발했고요. 카카오 0.9%, 1% 가까이 내리면서 5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와서 44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1.03% 빠집니다. 28만 8,0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02% 약보합으로 2,995포인트, 코스닥은 0.36% 빠지면서 90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HLB가 좀 많이 빠집니다. 2.37% 하락으로 74,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최근에 계속해서 연이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0.1%가량 하락으로 28만 2,600원으로 출발하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더 많이 빠집니다. 1.5% 하락으로 다시 5만 원 선 아래 49,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인데 시젠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소폭의 상승으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0.3% 강보합으로 12만 3,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알테오젠 1.5%가량 하락으로 11만 9,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 가까이 빠지면서 15만 1,1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역시 파란불을 켜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네, 지금 계속된 이제 박스권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체감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은 그렇게 많이 충격을 받거나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어제 삼성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주, 철강주, 조선주,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어제 이런 종목들은 5% 넘게, 뭐 장중에서는 7% 가까이도 딱 가는 것들만 가는 대형주들의 일부 업종들만 가다 보니까 지수는 폭락은 없는데 종목들이 계속 빠져버리는, 그것도 한두 번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줄줄줄 두 달 내내 뭐 20%에서 30% 가까이 대부분 많이 빠진 종목들이 상당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은 없고 계속 빠져버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지쳐서 희망도 없고 이제는 막 불안한 심리만 이제 가득한 그런 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해외 시장을 잠깐 보게 되면요. 오늘 이제 장 개장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종목들이 폭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들이 개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아마 기본적으로 10%는 기본적으로 다 빠졌을 거고요. 최소한 한 달 동안 10%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20%에서 30%들은 많이들 빠졌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은행주들을 했으면 손실이 아니고 다들 수익이었겠죠. 그래서 업종을 뭘 공략하냐에 따라서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세아베스트도 마찬가지고 업종에 따라서는 지금 손실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이 이제 개별주들을 하기 때문에 특히 IT, 기술주들의 지금 미국 시장도 기술주들의 하락과 그다음에 다우존스의 강세, 결국은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여행주, 항공주,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쪽들이 강세를 보여줬듯이 지금은 업황과 종목들이 좀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비주들 위주로 해서 버티면 하락세가 좀 적지 않나. 조정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보면 빠져도 많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바닥에서 최근에 올라갔죠. 그래서 소비주들 위주로의 공략을 하면 결국 이 시장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계속 박스권에 지금 놓여져 있는 시장이지 하락장 아니고 폭락장 아닙니다. 폭락장 아니고 하락장 아닌데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서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IT 부품주를 보게 되면은 지금 고점에서 20, 30%는 계속 빠지는 종목도 우리가 그냥 대충 아무거나 찍어봐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잘 아직 안 빠졌는데, 이런 거, 인터플렉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진 종목들이 심심치 않게, 뭐, 과거에서는 장이 올라갈 때 혹은 박스권에서 이런 종목들이 뭐 100개 중에서 10개 보였다면 지금은 절반 이상이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이제 많이 띄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서 대략 한 38% 빠졌네. 이 정도 빠졌으면 급반등도 나올 만도 한데 안 올라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일 이제 수요일이고 모레 11일인데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했겠지만 이제 국채 이제 금리 요거에 대한 이제 입찰에 대한 얘기가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있을 거고요. 10년물이라든지 30년물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중국 양해 얘기도 계속 지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쿠팡 상장 이슈, 그다음에 로블록스 상장 이슈 내일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도 11일 날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10일 날과 11일 날 이 두 개의 이제 날짜가 좀 지나가야,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지나가면, 불확실성은 지나가면 거의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더 큰 불확실성을 끌어내려오면은 빠지겠지만 지금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즉,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지금 이제는 뭐 백신 같은 경우도 맞으면 이제 여행을 다닐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이런 쪽에 기대감을 계속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반면에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뭐 지금 나스닥이 급락을 했듯이 그런 이제 호재와 악재가 맞물려서, 그리고 경기 부양책도 지금 호재로 지금 다가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불안하다면 그냥 간단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많이 하면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에서 부여잡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종목이
되도록이면 시가총액이 좀 크면 좋을 거고요. 그렇죠? 웬만하면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얘기는 웬만큼 시장이 폭락이 나와도 휩쓸려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종목을 선택을 했다면 소비주들, 예를 들어서 뭐 호텔신라라든지 강원랜드라든지 GK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들이 대부분 다 1조가 다 넘어가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소비주 관련주 쪽이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앞으로의 이제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시가총액 요거는 3조짜리 이런 시가총액 있는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는 것보다는 우상향으로 틀 수 있는 상황들이 앞으로 전개가 많이 될 거기 때문에 바닥권역에 있는 이런 소비재 관련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은 그냥 무난하게 어차피 이제 내일과 모레 정도에서 많은 이슈들이 나오니까 그거 정도 잘 비껴나가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장에서 잘 버텨보자. 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주셨던 종목 3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명신산업입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죠. 자, 명신산업.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전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IT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 뭐 할 거 없이 다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만 빠진 게 아니고 다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얘는 지금 고점 대비 2달 내내 57% 빠졌으니까 2달 전에 명신산업을 공략한 사람은 지금 정말로 엄청나게 힘들겠죠. 뭐 당연한 얘기죠. 주식이 마이너스 57% 빠졌는데 그 누가 안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 한 2주에서 3주 동안에서도 마이너스 43%가 빠졌습니다. 안 힘들래야 안 힘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다면 이런 종목들을 손절보다는 어쩔 수 없이, 좋아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목은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도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유는 어제 테슬라가 5.8%가 또 빠졌습니다. 그동안에서 명신산업이 여기에서 많이 올라갔었던 이유가 바로 테슬라 이슈. 그래서 테슬라에 공급하는 부각되는 그 자동차 차체 부품업체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건데 주가는 호재가 있을 때는 잘 올라가지만 그 호재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됐을 때나 아니면은 다 쓰였을 때 그때는 빠지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은 반대로 지금 테슬라가 막 빠지고 있으니까 거꾸로 막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주면 받게 돼 있고 받으면 또 다시 뱉어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망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에서 좀 빠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시장도 빠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빠지지만 바닥을 찍으면 다시 반등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해야 되지만 신규 매수로 접근한다라 그러면 공략하지 마세요. 신규적으로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차라리 공략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부방입니다. 부방에 대해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부방 같은 경우도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기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부방 우리가 이제 부방 같은 경우는 밥솥이죠. 그래서 쿠첸과 더불려서 쿠첸으로 알려진 전기 압력 밥솥 제조 유통 업체인데 특별한 이슈가 그렇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수평 처리 장치 이런 이슈가 가끔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딱히 모난 구석이 없습니다. 수급이 꼬였다라든지 아니면은 나쁜 부분들이 없어서 기술적 분석에서 시장만 반등 나오면 3,000원까지는 반등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으로 기술적 매매가 좀 유리할 것 같아서 저점 2,500원 잡고 고점은 3,000원. 물론 관망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은데 굳이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박스권 매매로 3,000원까지는 보셔도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웅진 질문 주신 분이 있습니다. 웅진은 이제 여러분들도 웅진이라는 이제 그룹에 대해서는 많이들 그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웅진 싱크빅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웅진. 그다음에 윤석열 대권주자, 지지율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죠. 지지율이 대권주자 지지율 1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씨였던 것 같았는데, 1위 소식이 전해지면서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을 주고 어지러워 버리니까
대선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펼쳐주는 모양새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저렇게 급등해 있는 종목도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지금 장중에 고가가 지금 24%니까 24%에서 지금 16% 밀렸으니까 고가 대비는 8% 정도 밀린 거거든요. 변동성이 심합니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저런 변동성을 즐겨하지 않는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주 관련주 쪽으로 공략하시는 게 초보자들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여행주 오늘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롯데관광개발 지금 4% 이거 뭐 폭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4% 강세 나오고 있고 하나투어도 2.4% 올라가고 있고 모두투어도 2.8% 올라가고 노랑풍선 5.6% 올라가고 있고 파라다이스도 2.5% 올라가고 있고 GK일도 지금 2.0% 그러니까 2% 이상 올라가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소비주 관련주 쪽으로 호재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돈들이 글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에서 소비주들 그래서 중국 소비주도 괜찮고 호텔, 여행, 관광 그다음에 뭐 카지노 관련주 그다음에 뭐 화장품 이런 쪽들로 보시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유리하고 말 그대로 정치 테마주들은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요. 특히 웅진처럼 급등세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에서 따라붙기보다는 관망하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세 종목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별로 그렇게 좋지 않네요. 코스피가 61선 이탈하고 코스닥은 121선 이탈한 상황이고요. 오늘 간밤에 이제 이 달러 인덱스가 92선까지 올라오면서 원달러 환율 오늘 8원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141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은 이 금리 상승의 수혜를 입는 은행업종, 보험업종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철강 업종까지 강세를 좀 확인이 된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계속해서 시장 좀 힘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과 또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데 악재에 조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다 정도로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수급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 기관 수급 잘 체크하시면서 일단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진행을 했다가 이제 매도 전환했다가 뭐 매수가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국내 증시는 뭐 어쩔 수 없이 수급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좀 방어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61선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121선을 이탈한 상황이고 낙폭이 조금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일단 차주 FOMC 회의 전까지는 일단 시장 방향을 어느 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평선을 좀 이탈한 모습이 나온 이상 일단 지금은 좀 비중 관리나 이런 포트폴리오 이런 관리에 대해서 조금 잘 연구를 해보시고 추후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을 조금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기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시장 자체가 뭐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비중 관리 잘 하시면서 잘 대응하고 잘 이겨내면 추후에 많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경기 민감주나 이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 지수의 하단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경기 민감주 같은 것들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은 힌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공포감에 빠지실 필요는 없고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일단 상승하는 종목들로 조금 포트를 이동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대응을 해주시고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에 대해서 첫 번째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원유 관련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박스권 하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구간이 있고 중간중간에 좀 큰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비중 조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만약 이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 이제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서 반등이 정말 강하게 나와준다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일단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일단 리스크 관리, 소나기는 조금 피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트론입니다.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짧게 한 10% 정도 좀 지켜보시고, 일단은 수익을 조금 확정 짓는 그런 구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실현 대응하시면서 일단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한번 지켜보시고, 일단은 물량을 조금 덜어내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큰 기대감, 뭐 정고점 돌파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 비중 축소, 그리고 눌린 구간 재진입,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일단 중기적 관점에서는 접근 양호합니다. 뭐 가격적으로 매집해 있는 구간인데 일단은 지금은 뭐 상승의 눌림이 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간 매수를 좀 노리고 계시다면 바로 좀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바닥에서 매수하시지 마시고 한 무릎쯤에 접근하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무릎에서 사서 어깨 판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한 6,500원 이 구간을 좀 자리 잡는 모습을 한 1, 2일 정도 시간을 천천히 지켜보시고, 왜냐하면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좀 반등이 나오면 저를 좀 정리하시고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뭐 9,000원, 10,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 뭐 중공업 관련주 아시겠지만 뭐 업황의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예전 수치 정도로 돌아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세 종목 지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시그널 3가지 들어봤고요. 지난주 금요일 이 도전 종목이었던 이수앱지스가 그래도 수익률을 잘 내줬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수앱지스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리고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끌어가시는 전략 충분히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익권에서는 뭐 급하실 필요가 없죠. 일단은 지금 뭐 단기 추세 반등이 아직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13,000원, 14,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강하게 올려준다면 뭐 그 이상도 한번 가질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뭐 상당한 박스권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고점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보유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5일선, 11선을 타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5일선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12,000원 이 자리만 강하게 좀 끌어올려주면은 뭐 괜찮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5일선을 이탈하고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반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간적인 차일 뿐 어차피 상승은 나올 겁니다만 일단 유동적으로 반복하시는 게 계좌의 도움이 복리의 관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고 끌어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앱지스 관련해서는 지금 1파동이 나왔고 지금 살짝 눌림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양호한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대응을 상황에 맞춰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수앱지스 잘 한번 보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앱지스까지 다시 한번 AS 해드렸습니다. 지금 단기 이평선 타고 잘 가고 있는데 자 이것들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박스 상단 구간 좀 잘 지켜주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도전 종목도 있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가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상승이 좀 나오고 눌린 구간이에요.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 5,850원 구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5,800원 정도 오늘 시장이 좀 눌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 뭐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주시고 다만 이제 시장이 좀 밀리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저점에서 사는 것도 사실 좋지 않거든요. 어쨌든 800원짜리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800원에서 850원 사이 그 구간에서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사실 제일 좋은 자리는 이게 저가 구간도 있지만 6,000원짜리 회복 여부를 보고 진입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6,000원 회복 여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일단 5,800원 매수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뭐 짧게는 6,500원, 뭐 그 이상 정고점 돌파도 보셔도 되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 구간은 6,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5,700원, 뭐 조금 짧게 잡아드렸는데 시장이 좀 밀려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넓게 잡아서 5,500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한국가구였습니다. 지금 오늘 5,800원 선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시장이 하락하면서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5,800원 선, 6,000원 선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500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하채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 전략과 함께 종목 시그널들 같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시장이 특히 이제 코스닥 쪽으로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1월 이제 말부터 해서 2월 달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 상단 구간에서 계속해서 현금 확보를 좀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제 주리이신 분들은 현금 확보를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있으신 분들도 한 50%까지 현금 확보하시는 게 맞다. 우리가 리스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지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대응하려고 하면은 늦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지금 특히 이제 아무래도 미국 나스닥이 금리가 좀 상승하게 되면서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 영향도 또 국내의 이제 코스닥이죠. 여기에도 이제 동반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이 조금 안정이 돼야겠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이 돼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현금 확보하셨던 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1월 말부터 2월 달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구간에서 현금 확보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지금 목요일에 선물 옵션 이제 만기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앞두고 미리 이 어제하고 오늘 이 선반영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여기에서 현금 확보를 하셔가지고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주 후반 정도에 가서는 비중을 많이 들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크게 봤을 때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지수가 상방으로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달러 지수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시장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 후반에 가서 조금 비중을 많이 잡지 마시고 한 10% 이내로 해서 여러분께서 좀 특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나왔는데 밀렸던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 밀렸지 종목이 문제가 돼서 밀리지 않은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잡아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코스닥을 그 지수를 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원달러 지수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달러 지수가 추세가 꺾여야지만이 시장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원달러 지수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급상승 나온 원달러 지수가 꺾여야지만이 시장이 돌아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시그널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구형 테크가 좀 되겠는데,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현대차와의
협력업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애플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그리고 뭐 수소차, 전기차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항상 급등 뒤에는 어때요? 급락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이제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이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또 언젠가 또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자, 5일선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5일선은 뭐 지지를 받고 간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쌍방으로 열어두면서 여러분께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밴드를 잡아드린 것보다는 이평선이 5일선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솔로엠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2일 날 좀 상장을 했는데, 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시장이 상당히 좋았죠. 뭐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뭐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폭스바겐 주가도 좋은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근데 이 솔로엠이 폭스바겐 전기차 공장이 ESL에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근데 그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평가를 받을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립한 지도 이제 2015년이 됐고, 뭐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와서 상장도 2월 2일 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통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빈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은 순차적으로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물량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신규 종목들을 관망하고 그냥 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잘 갈 것 같지만은 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히트처럼 뭐 빅히트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것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주가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종목들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관망으로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MS 오토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600달러 선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좋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MS 오토텍 같은 경우도 주가에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자, 2018년이었죠. 여기서부터 해서 이게 1,530원 했던 게 12,600원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12,600원에서 좀만 더 가면은 템퍼가 나올 정도로 많이 좀 상승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나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가게 되면은 반드시 쉬어가게 되겠고, 그 쉬어가는 게 긴 호흡으로 쉬어가느냐 아니면 짧은 호흡으로 쉬어가냐인데, 지금 이 성장주들은 그동안 좀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 지지가 있죠. 이 지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단기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단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고 있다. 단지 이제 반등이 나오려면은 테슬라 쪽에서의 반등이 나오든가 아니면 시장 쪽에서의 좀 반등이 나와줘야지만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으로서 우리가 좀 매매가 좀 가능하지, 이게 뭐 추세가 확 돌아간다,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반등 구간에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짧게 대응을 해보시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지켜보시는 것 같다. 제 관점에서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한일 사료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배합 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판매까지 좀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 이제 주요 제품은 이제 초고 사료가 있고, 그다음에 양계 사료가 있는데, 양계 쪽에서의 그 벤처 인증을 획득한 매직 사료를 좀 브랜드를 좀 보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육 유통업체인 KMET를 100% 자회사로서 이제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이제 상승하면서 뭐 국내 시장, 아시아 시장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곡물 가격의 좀 상승이죠.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라든가 철강들의 좀 상승을 좀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테마들, 뭐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사료주들이 좀 보겠죠. 왜냐하면은 옥수수 가격이, 뭐 대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지금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곡물 가격이 좀 꺾일 때까지는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도 좀 보자. 뭐 이게 완전히 잡히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잊혀질만 하면은 부각이 되고, 잊혀질만 하면은 또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류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초반에 나온 이후에 완전히 뭐 종식은 되진 않았어요. 이게 계속해서 해년마다 부각이 되고 있는, 계절마다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서는 뭐 계절 종목으로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조금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중국에서도 강대강으로 가버리는 그런 부분이죠.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한테 대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간섭하지 마라, 내정 간섭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지켜보자. 작년이었죠. 뭐 재작년에도 미중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좀 사료주들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 이유는 중국에서 미국에 이 옥수수라든가 대두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수입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관련주로서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에 갇혀지면서 하단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뭐 상단 박스권이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하단 박스권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밀렸다가 후반에는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좀 마감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종목이 좀 밀렸다가, 근데 이게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밀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좀 되겠죠. 근데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뭐 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를 1,820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1,820원으로 매수가를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2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1,790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잡아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체기 전문위원회 오늘의 도전 종목 한일 사료였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양시장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9% 하락하면서 2,97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1.78% 어제에 이어서 낙폭 계속해서 키워가는 중입니다. 88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거래소는 개인과 외국인 모두 다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3,900억 원 가량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단기 성향이라는 점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8원 40전이나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현재 달러 인덱스 선물은 92.420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 오늘 1,141원까지 단숨에 올라왔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뉴욕 증시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는 점,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름세 좀 우리 시장도 좀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잠시 후에 개장되는 중국 증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